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 해볼게요. 시장이 반등하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IT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톤이 살짝씩 바뀌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반도체를 믿고 투자해도 괜찮을지 김진만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반기 디램 값이 오른다고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누가 말했나 봤더니 미국의 자산관리사 번스타인의 호평이었고요. 네. 그로 인해 마이크론도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 미 반도체 훈풍이 사실 그 나라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디램가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니까 국내 기업, 특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도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그 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디램 가격 작년부터 워낙 시끌시끌했습니다. 뭐 맞아요. 떨어지는데 뭐 이제 겨울이 오니 뭐 봄이 오니 너무 이제 또 결이 다른 이제 분기별로 결이 너무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그때 작년부터 예상을 했었을 때 디램 가격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2022년 정도 중반기 정도부터는 턴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도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램 가격이 오른다는 부분은 뭐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언제든지 좀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요 매출의 대부분이 디램에서 나오고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를 좀 지탱을 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강하게 오르고 있는 이유도 디램 가격의 상승이 어느 정도 일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낸드 쪽도 올해 굉장히 좋을 것, 호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합쳐지면서 현재 주가는 6%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워낙 단기 노이즈가 많아서 사실상 이 디램이나 낸드 쪽의 호황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지정 확정 리스크가 노출이 돼서 주가가 글로벌 증시 및 한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매력도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빠졌는데 만약에 이 부분의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 훨씬 더 현재 주가보다는 고평가 받아도 저는 이제 무방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반도체는 크게 빈메모리, 메모리로 나뉘어지고 사실 한때는 이 디램가가 자꾸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파운드리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의 사업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인텔이 독일과 아일랜드에 110조 원을 투자해서 유럽의 반도체 제국을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파운드리 투자에 불이 붙은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얼마만큼의 수혜를 볼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은 사실 SK하이닉스도 이쪽에 뛰어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디램의 그 점유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가? 과연 올해 반도체 키워드는 파운드리입니까? 디램입니까? 저는 일단 올해 자체로는 디램 쪽이 훨씬 더 주가를 탄력적으로 끌어올리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파운드리는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과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는 이제 탑 업체들이 투자를 집행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은 단기간에 오히려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면서 예를 들어 공장을 짓는데 공장을 텅텅 비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계약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뭐 글로벌 업체와 파운드리 계약을 따냈다. 이렇게 되면은 파운드리가 더 큰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아직 먼저 선체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올해는 디램이나 낸드 쪽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주가가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탄력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하이닉스는 파운드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훨씬 더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인텔이 뭐 독일에 110조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오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인텔은 기술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인텔은 오히려 이제 인텔 주주총회 느낌을 보시면은 파운드리를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이제 인텔이 약간 주저앉게 된 계기가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잘못해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외부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실제로도 3나노, 4나노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TSMC는 3나노, 4나노 하고 있는데 독일 쪽에 7나노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사실상 그 전에 그 부분들은 뭐 차량용 반도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렇게 고부가 가치 사업은 아닐 거라는 전망하고 인텔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은 맞고 새로운 먹거리를 개척해야 되는 건 맞는데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제 하이보다는 로우급
이 반도체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너무 이제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될 만한 상황. 오히려 삼성전자는 우리가 어떻게 잘하느냐가 앞으로의 조금 목표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이 뛰어든다 한들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뭐 투자가 늘어나니까 더 좋을 수도 있고 지금 반도체 내에서 비메모리냐 메모리냐를 보고 투자한다고 하면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비메모리 쪽보다는 D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메모리 쪽을 보자. 네, 맞습니다. 잘 정확하십니다. 정리가 됐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오늘장은 뭐 금리 인상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동안 많이 빠진 IT주들이 반등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 시기에 반도체 업종의 주가 흐름이 예전에는 어땠는지 또 올해는 어떻게 될지 그것도 살펴볼까요? 보통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그렇죠. 기업들은 당연히 투자를 위축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작년부터 해서 현금 유불량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업체들도 많고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수요보다는 공급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많기 때문에 공급의 부족은 결국에서 이제 투자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해 집행되어야 할 부분들은 계속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는 금리 인상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투자 위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나 현재 상황은 금리가 오르면 오른 대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폭의 영향은 주지 않다. 다만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좋다 하더라도 주식이 떨어질 수는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어느 정도 글로벌 증시의 악재도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어제 FOMC도 잘 끝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면서 반등에 성공한다면 저는 이제 당연히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선풍이 불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비주들도 계속적으로 아마 발주가 들어오는 상황이지 않을까. 즉 조금 어느 정도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개월 만에 시총 2위 자리를 다시 탈환한 SK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또 3% 빠지더니 네. 오늘은 6%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와 목표가도 상향 조정되는데 그에 대해서 김진만 팀장님도 동의하시는지 또 김진만 팀장님이 바라보고 있는 나만의 목표가, 투자액은 어떤지 리포트 써주시죠. 네, 일단 하이닉스 말씀드립니다. 하이닉스 같은 거 올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D램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은 조금 내려왔으나 D램 가격이 중간중간에 상승을 하게 되면 그만큼 컨센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올해는 낸드 쪽이 굉장히 호황을 가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과 함께 예를 들어 두 가지 메인 산업 분야에서 한 종목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낸드 쪽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다 성장을 할 것 같이 전망을 하고 있고 D램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이 작년만큼은 부족하지만 올해 그래도 성장치가 조금은 더 나올 수 있겠구나.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무빙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저는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하이닉스가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신규 매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맞아요. 오늘 갭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11만 7천 원 정도에 잡으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수는 이미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르고 한 번 정도 조정이 있을 때까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직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이슈가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긍정적인 영향만 있던 거지 마무리가 되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11만 7천 원에 충분히 한 번 정도의 매수는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만 5천 원을 제시를 드렸었는데 박스권 상단이자 13만 5천 원 정도에 가시게 되면 한 번 정도 매도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는 게 한국 증시가 현재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돌파가 될지 여부보다는 이제 그때쯤 가면은 슬슬 비중을 축소하면서 총 이제 15만 5천 원까지는 들어오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15만 5천 원이고요. 네, 매수 가격은 오늘 갭상승을 했으니까 살짝 다시 조정을 받는 11만 5천 원 혹은 11만 7천 원 부근에서 다시 담아보자, 매수해보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SK 이야기해보니까 우리가 SK 실트론도 짚고 넘어가 볼게요. 반도체 웨이퍼가 2026년까지 부족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이 세계 5위 웨이퍼 기업인 SK 실트론이 3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우리는 1조 투자한다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1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SK 실트론이
갖고 있는 이슈 이 부분도 점검해 주시죠. 일단 SK가 차세대 먹거리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게 전력 반도체입니다. 전력 반도체. 전력 반도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배터리 수율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배터리는 사실상 여기서 더 크게 이제 기술적으로 높게 갈 수 있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로의 전환 정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주변의 부품들이 성능을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컴퓨터 조립형 컴퓨터 보시면은 각자 굉장히 조립 부품이 굉장히 다른데 하나만 좋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성능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전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더 좋아야지만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SK 그룹주 자체에서 지금 전력 반도체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키파운더리를 인수했던 분야도 전력 반도체를 강하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발표된 실트론의 투자 또한 전력 반도체 쪽에 강력한 이제 그룹적 차원에서 좀 전체적으로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세대 먹거리 전력 반도체를 점 찍은 만큼 관련주들이 올해 정말 지금은 뭐 설사 좀 빠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올해 만약에 템버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이 나온다면은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나오지 않겠나. 거기 추가적으로 주변에 지금 신사업을 조금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보면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기판 아니면 전력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좋은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템베거를 찾는다면 전력 반도체 그리고 기판 쪽 이야기해 주셨고 그럼 관련해서 뭐 SK 하이닉스, SK 그룹도 좋지만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ST라는 종목을 한번 지금 기업을 좀 눈독이면서 보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아직 현재 오늘도 그렇고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직 당장의 실적을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가 탄력성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올해의 기업으로는 ST가 되지 않을까. 즉 전력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다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SK와의 좋은 협업 관계를 갖고 있고 SK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회사인 S파워 네트워크스를 통해서 전력 반도체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 반도체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SK가 돈을 더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ST가 갖고 있는 매력도는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현재는 아직까지 글로벌 눈독일 만한 실적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ST 같이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7.3 강도의 지진이 나타나면서 자동차 반도체 기업 르네상스 공장 3곳의 가동이 중단됐거든요. 근데 이게 반도체인데 차량용 반도체인 것 같아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또 반도체 공장의 중단됨에 따라서 미치는 파장은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현대차나 글로벌 이제 완성차 기업들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외부적으로 노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 기업은 만드는 기업들 예를 들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반사 수혜를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제 조금 더 공급이 병목 현상이 조금 풀리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가격이 조금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본 쪽에서 쇼티지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갑질을 해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DB하이텍이나 텔레칩스 같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은 반사 수혜를 조금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래도 조금 빨리 마무리가 돼서 좀 정상화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동차들은 안 그래도 반도체가 부족한데 더 힘든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테고 반대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국내 기업인 DB하이텍과 같은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한 톤이 좋아졌습니다. 디램가에 대한 기대도 더 커지고 있어요. 한번 투자 관점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